자, 우리 지난 영상 마지막에 생체 촉매 효소에 의해서 저온인 상태에서도 우리 몸에서는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고 배웠습니다. 그럼 도대체 생체 촉매인 효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체 촉매 효소를 배우기 전에 우리는 촉매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촉매. 촉매는 화학 반응에서 자신은 변하지 않아요. 자신이 변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화학 반응 속도를 변화시키는 물질을 촉매라고 합니다. 실제로 촉매는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촉매와 속도를 느리게 해주는 촉매가 있습니다.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촉매는 정촉매라고 하고, 속도를 느리게 해주는 촉매는 부촉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몸에 있는 생체 촉매인 효소는 생명체 내에 촉매 역할을 하는 단백질입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열에 약한 단백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의 체온이 너무 높아지면 이 효소가 제대로 작용을 하지 못합니다. 자, 두 번째, 생명체 내에 합성되기 때문에 생체 촉매라고 합니다. 생명체 내에 합성되기 때문에 생체 촉매. 생명체 안에 있는 촉매를 생체 촉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어디에 관여한다? 물질 대사에 관여한다. 우리가 앞에 배웠던 동화작용, 이화작용, 이런 작용에 모두 다 효소가 관여를 합니다. 광합성에도 효소가 관여하고, 그리고 세포호흡에도 효소가 관여합니다. 자, 그렇다면 효소는 어떤 식으로 속도를 변화를 시키냐면, 자, 여기 그림이 나와 있는데, 효소는 바로 이 활성화 에너지라는 것을 변화를 시켜요. 자, 효소가 없을 때는 활성화 에너지가 이만큼 됩니다. 그런데 효소가 있을 때는 활성화 에너지가 이만큼밖에 안 돼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활성화 에너지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이 학교에서 집을 가는데 어떤 언덕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언덕 넘어가려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근데 누가 와서 이 언덕 넘어가지 말고 내 여기다 터널 뚫어줄게 이렇게 해줘요. 터널만 가면 되니까 쉽게 여기를 통과할 수 있겠죠. 쉽게. 자, 이렇게 쉽게 터널을 뚫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효소입니다. 효소. 즉,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화학 반응이 빠른 속도로 일어나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활성화 에너지는 뭐냐? 활성화 에너지는 화학 반응이 진행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예요. 이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온도, 이상의 에너지가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반응이 일어나요. 뭐 쉽게 말해서 우리 지금 여러분 주위에 종이 있고 여러분 주위에 산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연소 과정이 안 일어나요. 왜냐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에 도달하지 못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필요한 최소한 에너지를 도달을 해야지만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때의 에너지를 우리는 활성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러한 최소한의 에너지, 도달해야 하는 최소한의 에너지를 낮춰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주는 게 효소입니다. 이 그림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억하세요. 자, 오른쪽에 중요한 말이 또 있습니다. 활성화 에너지가 낮을수록 반응할 수 있는 분자수가 많아지므로 화학 반응이 어떻게 된다? 빠르게 일어납니다. 자, 정리하자면 활성화 에너지가 낮을수록 화학 반응은 어떻다? 그렇죠. 빠르게 되겠습니다.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자, 지금 이 정촉매라는 것은 속도를 높여준다고 했죠. 그럼 얘는 활성화 에너지를 어떻게 한다? 낮춰주는 거다. 자, 부촉매라는 것은 속도를 느리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활성화 에너지를 어떻게 만드는 촉매가 되겠다? 활성화 에너지를 높이는 촉매가 되겠다. 알아두세요. 자,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감소시켜. 감소시키면 반응 속도가 어떻게 된다? 빠르게 됩니다. 자, 효소의 특성. 아까 말했듯이 효소는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그리고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가져요.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기질 특이성을 갖습니다. 기질 특이성. 기질 특이성이란 뭔 말이냐면 특정 효소는 특정 물질하고만 반응한다 이거예요. 자, 여기 그림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효소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근데 이 효소는 기질 A랑은 딱 맞아요. 모양이.
근데 기질 B랑은 모양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러니까 기질 A랑은 반응을 해서 이 C와 D처럼 분리를 시켜요. 근데 선생님 반응이라고 얘기했는데 반응을 직접 참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응을 도와줘서 이렇게 기질 A를 C와 D로 분리를 시킵니다. 그런데 기질 B는 모양이 맞지가 않아요. 모양이 맞지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질의 특이성이라고 합니다. 기질 특이성. 그리고 이 모델을 열쇠와 자물쇠 모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물쇠에 딱 맞는 열쇠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효소에 딱 맞는 그 특성 물질이 있습니다. 특정 물질이. 그것을 기질 특이성이라고 합니다. 이미 중학교 때 했어요. 우리 아밀레이스. 여러분 침에 있는 소화효소란 말이에요. 근데 아밀레이스는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를 시켜주는데 다른 지방, 단백질, 다른 영양소들은 분해를 못 시켜줘요. 왜? 기질 특이성 때문에. 이런 식으로 특정 물질하고만 반응하는 것을 기질 특이성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면 한 종류의 효소는 입체 구조에 맞는 한 종류의 반응물만 결합하여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 반응을 촉진합니다. 알아두세요. 자, 다른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반응물이 있습니다. 자, 근데 얘는 모양이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양이 맞은 이 반응물만 효소랑 결합해서 이렇게 나눠집니다. 알았죠? 효소는 세 번째로 반응 전후 변화가 없어요. 자, 반응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반응이 끝나면 이 촉매작용을, 반응을 도와주는 작용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자, 효소에 의한 생명활동. 자, 식물의 광합성. 자, 거기 빈칸 채워 넣으세요. 첫 번째 그림은 식물의 광합성. 두 번째는 대장균의 포도당 분해. 그 세 번째는 아메바 분열이 되겠습니다. 자, 해보기 154쪽 설명이 있겠습니다. 우리 몸에 간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간은 해독작용을 한다고 들었어요. 자, 해독작용을 하는 물질이 뭐가 있냐면 과산화수소, 암모니아, 알코올을 우리 몸에 그나마 괜찮은 물질, 좀 순화된 물질로 바꿔줘요. 자, 근데 이 각각의 효소가 있습니다. 왜? 기질 특이성 때문에. 이 과산화수소는 카탈레이스라는 물질이, 암모니아랑 이산화탄소는 요소합성 효소라는 효소가, 알코올은 알코올 분해 효소라는 효소가 분해를 시켜줍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장에서 요소를 만들 때 높은 열을 가해야 하지만 사람의 간세포에서는 체온 범위의 낮은 온도에서 요소가 만들어진다. 극가닥을 생명현상에서 촉매의 역할과 관련지어 토의해보자. 자, 네, 했죠? 자, 사람의 간세포에는 효소가 존재해요. 이 효소가 활성화 에너지 낮추어지기 때문에 낮은 온도에서도 요소를 생성하는 물질 대사가 쉽고 빠르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과산화수소가 들어있는 삼각 플라스크에 소의 생간을 넣었대요. 생간. 자, 생간에 뭐가 있죠? 카탈레이스가 있죠. 이 카탈레이스가 뭘 어떻게 하죠? 과산화수소를 분해할 거예요. 자, 과산화수소가 분해되고 나면 뭐가 나오냐면 산소가 발생해요. 산소는 기체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거품이 발생하는 거예요. 거품이. 왜? 기체가 발생하니까. 극가닥을 사람의 간에 작용하는 효소와 관련지어 토의해보자. 자, 여기 그림이 있습니다. 소의 생간이 있는데 그 소의 생간을 과산화수소에 넣었더니 과산화수소에서 산소가 발생하더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거품이 나더라. 자, 이거를 여러분 언어로 지금 빨리 써보세요. 자, 멈추세요. 자, 다 썼죠? 그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의 생간에는 뭐가 있냐면 카탈레이스란 물질이 있습니다. 이걸 써줘야죠. 자, 이 카탈레이스에 의해, 효소에 의해 과산화수소 분해가 어떻게 되냐면 빠르게 일어난대, 빠르게. 그래서 많은 양의 산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뭐가 생긴다? 거품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카탈레이스는 과산화수소를 분해해요. 근데 알코올은 분해한다, 분해하지 못한다? 분해하지 못하죠. 그 까닭을 그림을 참고하여 써봅시다. 자,
지금 써봐요. 멈췄다가 멈춰. 자, 다 써봤죠. 자, 간단하게 쓰면 뭐죠? 효소의 기질, 특이성 때문이다. 특성 기질하고만 반응을 한다. 자, 이걸 조금 풀어 쓰겠습니다. 풀어 쓰면, 자, 다 썼죠?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카탈레이스에는 과산화수소 구조에 맞는 부위가 있대요. 구조에 맞는 부위가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과산화수소가 결합하여서 과산화수소로 분해가 됩니다. 하지만 카탈레이스에는 알코올의 구조에 맞는 부위가 있다 없다? 알코올 구조에 맞는 부위가 없어서 효소로 작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알아주세요. 자, 스스로 확인하기 1번, 2번은 숙제로 하겠습니다. 선생님 검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56쪽, 157쪽 카탈레이스를 이용하면 과산화수소가 더 빨리 분해될까? 실험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실험은 직접 해보진 않고 한번 영상으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감자를 이용해서 한번 과산화수소를 분해를 시켜볼 건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감자를 이제 강판에 갈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가 산소로 분해될 때 기체가 발생되는 것을 풍선의 변화로 우리가 알아볼 거예요. 근데 풍선이 얼마큼 변화되는지를 알아야 하니까 이렇게 점을 찍어 놓습니다. 만약에 풍선이 증가하면 1cm에서 2cm나 3cm로 늘어나겠죠. 그런 식으로 변화를 살펴보면서 우리 산소가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자, A에는 증류수를, B에는 감자를 넣습니다. 자, 육안으로 봐도 B에는 지금 거품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풍선을 놓을 거예요. 자, 크기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봅시다. 풍선이 지금 증가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토대로, 자, 영상을 봤던 내용을 토대로 1번과 2번 해봅시다. 자, 이것도 숙제입니다. 1번과 2번. 자, 교과서에 있는 효소의 활용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효소는 여러 분야에서 이용됩니다. 첫 번째, 식품, 된장, 고추장, 김치 등 발효식품은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효소의 작용으로 만들어진대요. 자, 그 다음에 환경정화, 생활하수나 공장 폐수 속 오염물질을 우리가 제거를 해야 하잖아요. 그때 이용하는 것도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효소를 이용합니다. 자, 생활용품, 세제에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들어있어서 옷에 찌든 단백질들을 분해할 수 있으며 치약에는 탄수화물 분해 효소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제와 그 다음에 치약에 효소가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들으면서 거기 프린트물에 있는 빈칸 채워 넣으세요. 자, 그 다음에 화학제품, 섬유 및 의류, 가죽 등 화학제품의 생산 등과 관련된 산업 현장에 효소가 이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의약품 우리 소화 안 될 때 소화제 먹죠. 그 소화제 안에 바로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그 혈전용해제 안에도 효소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혈당 측정기, 소변 검사지 등이 의료기기를 만들 때에도 효소가 이용됩니다. 자, 생명공학. 우리 생명공학에는 DNA를 잘라내는 효소와 DNA를 붙이는 효소. 자, 이거 영화 발표할 때 많은 학생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DNA를 잘라내는 요소, DNA를 붙이는 요소 등이 잘라낼 때 붙일 때 모두 효소가 이용됩니다. 그러한 기술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DNA 재조합 기술이라고 해요. 그래서 DNA 재조합 기술을 비롯한 각종 생명공학 실험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명공학 기술로 인슐린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된 인슐린은 언제 이용하냐면 당뇨병 환자에 우리가 이용을 합니다. 자, 이걸로 효소의 활용에 대해서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